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로 역과 터미널 등지는 크게 붐볐습니다. KTX 고속철 개통으로 광주 송정역이 교통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빨라져 좋지만 주차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주선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광주 출마를 말하고 박지원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직녀에게로 잘 알려진 시인이자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문병란 전 조선대 교수가 타계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KTX 호남선 개통 뒤 맞이하는 첫 명절입니다. 귀성길은 짧아졌고 고향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KTX로 가까워진 귀성길 첫 풍경, 김인정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채 안 돼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 호남선 KTX 개통은 귀성길을 획기적으로 바꿔놨습니다. 평상시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차로 걸렸었는데 지금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편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길에 올라야 하는 가족 단위 귀성객은 개통이 몰고 온 변화를 특히 반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희 가족끼리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잠깐 힘들면 되니까. 광주의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 잡은 송정역은 본격 귀성이 시작된 첫날 많은 이용객이 몰려들었습니다. KTX 귀성이 인기를 끌면서 추석 연휴 동안 서울과 광주로 가는 임시 열차를 10회 더 투입해 좌석 5,000여 석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객이 폭주하면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용객들이 속출하고 무질서 속에 주변 교통 혼잡도 심각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뺑뺑 돌다가 겨우 찾아서 하고 그래서. 지루한 귀성길을 단축시켜 고향을 더욱 가깝게 끌어당긴 호남선 KTX. 귀성길 풍속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방면 시내버스는 추석을 전후에 50회가량 늘려 운행되며 고속버스와 항공기 등도 확대 운행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어제는 지하철이 1시간 연장 운행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 사는 부모님의 안부를 도시 자녀에게 전달해준 고향 마을의 영상 편지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 제작한 투박하고 소박한 영상 편지,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 앉아 묵묵히 깨를 터는 노부부. 자식들 이야기를 묻자 웃음이 나옵니다. 어머니, 딸자식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다 보고 싶더라. 다 보고 싶어. 그래도 제일 이쁜. 노부부의 모습과 육성이 담긴 이 영상 편지는 CD에 담겨 고향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됐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노부부 등 19가구를 찾아다니며 직접 촬영에 나선 겁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살아 자녀를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외로움과 그리움을 애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그거 모두 어디로 보내? 보내지. 네. 자식들한테. 우리 선이야 이름 부를까? 네,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박미기나 할머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낯선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어르신들도 자식들 생각에 이내 한껏 즐거워집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뜨겁고.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부끄러웠어. 자식분들 얘기하고 손지 얘기하고 하면서 울먹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 CD와 함께 직원들이 부모님의 근황을 적은 손편지까지 받은 자녀들은 면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뜻밖의 또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셨죠. 항상 부모에 대한 마음은 항상 제 안에서 항상 떠날 날이었고
짧게는 1, 2분, 길게는 5분 남짓의 영상 편지가 명절을 앞둔 고향 마을에 작은 행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부분께 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추석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문을 엽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추석 명절에 문화전당을 찾는 귀성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인 오늘과 오는 29일 화요일을 개방하기로 하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은 기존 방식대로 휴관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문화전당에서는 정보원과 창조원에서 진행 중인 전시와 도서관 등을 볼 수 있으며 야외 광장이 개방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곳곳에서 가족, 친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나들이 하기 좋은 곳, 박수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한 공간에서 즐기고 싶다면 담양 대나무 박람회가 1순위입니다. 개막 일주일여 만에 2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즐길 거리가 풍성하지만 관람객이 몰려 혼잡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할 걸로 보고 대나무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이 박람회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인기몰이 중인 순천만 정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넓은 정원 곳곳에서 낮에는 가을꽃의 향연과 전통놀이 체험을,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재능 기부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주 영산강 황포 돛배도 추석 연휴 정상 운항합니다. 세 척의 배가 4시 정각 영산포 성착장에서 출발해 탁 트인 영산강 전경을 만나게 해주고 27일과 28일 오후에는 전국 유일의 선상 국악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는 완도 수목원과 고흥 우주 전망대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바다가 어우러지는 절경과 산림욕길 탐방, 다양한 실내 전시물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영암 F1 경주장을 찾아서 레저 카트와 스포츠 카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전통놀이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찾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대형 윷놀이와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인 27일에는 과학관이 휴관할 예정입니다. 모시 송편의 주 원료로만 알려진 모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 분말화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현성 기자입니다. 밀가루 크기로 미세하게 분쇄된 모신잎 가루입니다. 손쉽게 우유에 타서 차 대용 음료로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 뿌려 모시밥을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모신잎은 섬유소가 풍부해서 그냥 드실 경우 매우 질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말화해서 드신다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마다 추석 명절 되면 불티나게 팔리는 모시 송편. 하지만 충청과 경기 지역 업체들까지 모시 송편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성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광의 한 업체가 기존 모시 분말과 달리 섬유소가 뭉치지 않는 미세한 분말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고도의 미세 분말화 해가지고 어느 식품이나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모시도 수요가 많아지고 영광군도 모시 분말화 사업을 통해 모시를 지역의 효자 품목으로 보다 확고하게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모시 분말 공장이 준공되면 모시가루를 활용을 해서 모시국수, 또 모시 캔디, 모시 칼슘제, 또 음료수 등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만들 계획이고. 풍부한 섬유소 덕분에 옥감과 송편의 원료로 쓰임새를 인정받아온 모시가 이제는 도시민들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신당 창당과 탈당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호남발 야권 재편이 가속화되자 정치권이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어제 오전 비골 노인 건강타운 방문을 시작으로 귀성객이 몰리는 광천터미널 유스케어 광장과 KTX 송정역 대합실을 차례로 찾아 텃밭 민심 지키기에 나섭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탈당한 박주선 의원도 도매시장이나 마을회관 등을 찾아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뒤바뀔 수 있는 등 호남바 야권 재편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주선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광주로 출마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세력이 저에게 호남 민심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문 대표가 저와 함께 광주에서 출마해서 민심 왜곡인지 아닌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당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과는 아직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는 수없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는다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박 의원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박 의원은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 대로라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계기로 정원형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 공간에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작은 정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왕조이동의 지복로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1.8km의 도로 정류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도로변에는 도심 속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음이 짙은 나무와 산책로, 체육시설까지 만들어져 주민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먼저 휠체어가 있어서 좋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밤이 되면 또 부부끼리 오손도손 손을 잡고 거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인도는 삭막함을 걷어내고 꽃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보행자 중심의 웰빙로를 만드는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이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무질을 향상시키고 영양 편백숲을 연결한 생태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자치단체가 조성한 도로변 녹색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 나선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조성해 준 정원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도심 곳곳을 정원과 연계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